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폭락장에서 연기금이 1조를 쓸어 담고 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3월달, 4월달 이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 트럼프 관세 관련된 거 내용들이 이제 모든 국가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중국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항을 해가지고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과거 이제 이 트럼프 쪽에서 추진을 했었던 2018년 당시 때 1차 미중 무역 전쟁, 이때 같은 경우도 결국에 미국이 먼저 이 통상 전쟁을 시작을 하기는 했으나 중국 쪽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았고 결국에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유지가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차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진행이 될 건데 더 강력해진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는 중국을 봐주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원래 일기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를 하는 데 집중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 불안감이 끝이 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다시 집중 견제가 진행이 된다. 그럼 트럼프 1기 정부 때 당시 때 미중 무역 전쟁,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의 IRA 법안,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이어지게 되는 트럼프의 2차 미중 무역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 이 IRA나 뭐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뭐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첨단 산업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를 하겠다. 그럼 이 중국의 공급망을 배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걸 대체를 해줘야 세상이 돌아가게 될 텐데 이 대체를 해주는 국가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 거겠죠. 지금 미국 내에 중국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굉장히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산의 점유율이 70% 이상이죠. 이 시장을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용으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죠. 거기서 이제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점유율 이 부분을 빼앗게 되면서 국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약진이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선업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인 1등이었죠.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값싼 인건비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이제 건조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조선 업계가 뭐 지금 이제 거제라고 하던가 그쪽에 이제 조선소가 모여 있는 그쪽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가지고 K조선 쪽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하게 되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쪽에서 1등을 다시 담아올 수가 있었겠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런 식으로 중국 배터리에 다시 한번 강력한 제재를 취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수혜를 받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주가 상승 같은 경우도 기대를 하게 된다 보셔야 되겠죠. 최근 3년 동안의 전기차 캐즘으로 2차전지 주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ESS의 고성장의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K배터리 올해부터 LFP 양산 돌입을 하게 됩니다. 중국 배터리가 이제 이탈된 미국 시장에서 이 LFP 배터리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싹쓸이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관세 폭탄입니다. 미국의 관세 관역이 전 세계 대상에서 중국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트럼프가 이번에는 진짜 안 봐줄 것처럼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지금 결국에 이제 중국 쪽으로 좀 얽히게 됐었다.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집중을 시키고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펼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도 이제 부담이 있는데 중국으로만 좁혀서 중국 견제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미국이 이제 대중 관세를 125% 막대한 지금 관세를 때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대미 관세를 84% 아마 이제 바로 이제 또 125%로 올리겠죠. 몇 퍼센트까지 가냐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 외 국가에는 기본 관세 10% 외에는 이번에 발표했었던 25%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90일간 유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90일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긴 시간이에요. 충분히 적극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에 무역 문제를 일으키고 있겠죠. 공급 과잉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이제 이 덤핑 때문에 좀 말도 안 되게 이런 것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 관세 불확실성이 미국의 유예 조치에 따라 가지고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부터 굉장히 급반등이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관세로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특히나 이 ESS 배터리 시장은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만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곧바로 이제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양광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전기가 생성이 된다. 풍력 에너지는 바람이 쌩쌩 잘 불 때만 전력을 만들 수가 있겠다. 이 간헐성이죠, 간헐성. 이걸 보완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전력 저장 장치,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그 시스템에다가 탑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ESS 배터리 자체도 에너지 저장 장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태양광이라고 하던가 대규모 풍력 에너지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허 벌판에서 이제 사막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바닷가 이런 데서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데 미국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땅에 주인이 없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싼 그런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과 에너지 밀도 간에 이러한 이제 그 균형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잘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단위당 에너지 밀도가 중국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배터리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우리 배터리가 굉장히 이제 고급 배터리로서 취급을 받죠. 근데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성이 필요 없어요. 그냥 땅에다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냥 받는 거 에너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곳으로 전력을 이제 전선을 통해 가지고 송전을 쏴버리게 되면은 되죠. 그러니까 이 이동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땅도 싸니까 그냥 대충 하나 더 지으면은 됩니다. 훨씬 싸게 먹히겠죠. 그러니까 그 값싼 중국 LFP 배터리가 이 지금 ESS 시장을 쓸어 담고 있는 굳이 비싼 이제 한국 배터리를 ESS에다가는 안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쓸 필요가 없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사업과 함께 중국 배터리를 수입해 가지고 메가팩 같은 ESS 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올해 1분기 테슬라의 ESS 10기가와트 시간 이제 납품이 들어가게 됐는데 매년 지금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1분기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성장이 역성장이 된 상황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가 되게 됐었죠. 그러면서 올해 이제 역성장까지 나타나게 됐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이 ESS가 고성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이 멈춘 상황에서 이 ESS 쪽이 테슬라의 단기간 핵심 성장 동력이 실적 방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죠. 중국 배터리에 125% 관세가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ESS 제품의 가격이 50%에서 100% 2배가 급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외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 배터리 대상으로. 특히나 글로벌 주요 배터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의 전기차 캐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싹 다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규모가 있는 스타트업은 전부 다 망하고 이제 중국의 CATL 비아디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이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주요 스타트업 다 망했죠. 유럽 기업이라고 하던가 미국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됐겠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 있는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지금 투자 정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생산량을 거듭 이제 다 테슬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 외에 이 ESS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ESS 시장 규모가 작년 100조 원이었어요. 100조 원이 넘어갔죠. 2030년까지 500조 원까지 5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시진핑이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전면 보류 조치를 했죠. 지금 관세 협상을 일단은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미 투자, 대표적으로 CATL 같은 이런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근데 대신에 CATL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양극재 기업에서 이거를 수입해 와가지고 미국에서 조립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 K 양극재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이제 관세 협상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싸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양극재 기업들이 배터리 3사 쪽으로만 고객사가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지금 현재 LFP 있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지금부터 이제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소재 기업이 이제 미국 현지에다가 양극재 생산 시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서 리튬 정제를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이제 업사이클 쪽에서 투자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중국 소재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과 합작 투자할 가능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셀2팩이라고 하던가 셀2 셰시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가 폭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그냥 홀딱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에다가 이제 지금 에너지가 아니라 배터리의 안전장치를 굉장히 대규모로 탑재를 해놨죠. 배터리 무게 거의 절반 정도가량이 안전장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LFP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를 극도로 줄여서 셀2 팩이나 셀2 셰시 같은 이런 안전장치를 줄이는 구조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도 이 LFP의 에너지 밀도가 보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우월하게 뛰어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첫째가 이제 안정성이죠. 안정성. 여기에다가 이제 에너지 밀도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안정성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가 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한국 배터리 3원계 쪽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그냥 지가 알아서 주인이 따로 이거를 충전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가 가가지고 자동으로 충전을 시키고 돌아오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상업용 차량들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행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하던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이 LFP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고 값싼 배터리고 성능이 떨어지고 불나는 배터리다, 이렇게 이제 완전 개무시를 하다가 중국 배터리가 이제 시장을 다 잡아먹어 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LFP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LFP의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기차 캐즘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가격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현재 LFP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뭐 에코프로나 뭐 LNF 이런 이제 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LFP 양극재 양산 돌입을 하게 됐었고요. 배터리 3사도 전부 다 이제 안 한다고 하다가 그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고수익성을 추구를 하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LFP 양산 돌입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글로벌 ESS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에 7배 규모로 수백조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보릿고개가 지나가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국내 이제 배터리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종목이죠.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성장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고, 르노의 수조원대 LFP 배터리 중국을 다 제끼고 수조원대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LFP 배터리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 하반기 때 미국 현지에 LFP 배터리 양산 돌입하게 됩니다. 아직 안 지어놓은 공장 같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LFP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유럽하고 한국, 중국까지 글로벌 LFP 배터리 생산 체계를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있다. 배터리 3사 중에서 LFP 양산도 가장 빠르고 양산량 같은 경우도 규모도 가장 캐파도 빠르게 확보를 한 기업으로 최대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작년 6월 이후로 급락한 구간에서 연기금이 1조 순매수를 보여줬다. 이 부분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MOT입니다. 2차전지 조립 장비 전문 기업이겠고요. 여러가지 지금 차세대 장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다가 ESS용 LFP 배터리 조립 공정 개발 라인 장비 지금 납품이 들어가게 됐었고요. ESS 배터리의 수율을 높이게 되는 대면적 조립 장비로서 핵심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 SDI나 포드 등에다가 전고체 배터리나 사육파이 같은 차세대 배터리 장비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차세대 장비 기업으로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시간으로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찍어드렸었던 동양철관, 넥스틸 이런 기업들 한 일주일도 안 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여기 단타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단타니까 막 너무 많은 금액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매일 아침에 단타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메인 채널 맨 위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단타방 개설을 해 놓은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셔가지고 입장하셔서 무료로 단타 아침마다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시면은 재미있으실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